안녕하세요. 정현출장격리 대표 정현경입니다. 오늘은 너무 더운 날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오전에 가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 들어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앉았는데요.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격리는 한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은퇴를 좀 생각하게 하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40대 중반을 넘겨서 이제 올해 이제 50이 됐는데요.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왜 이렇게 또 나이가 중년이 되니까 왜 일이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을 떠나서 일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네,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4강, 네,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법적 증빙은 아닙니다. 법적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법적으로 증빙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명세표는 뭐 그런 이제 구속력은 좀 없지만 그래도 세금계산서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격리는 거래명세서를 꼭 관리하시는 게 저희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래명세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래란, 회계에서 불리는 거래란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와는 조금 다르게 통용이 되는데요. 회계상에서의 거래는 증가와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품을 판매를 했으면 우리 회사에는 제품이 줄었지만 돈은 들어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매출처와 매입처 이렇게 상호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나 도난, 분실 이런 손해에 대해서도 회계상은 거래로 인식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장부에 기장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래는 매출 거래와 매입 거래가 있는데요. 매출은 파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매입은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증빙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납품서, 거래 확인서, 송장,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거래를 확인하는 모든 서류들은 거래명세서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 또는 유통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는 제품과 상품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공장에서 만들고 도매상까지는 제품이다 라고 했고 소매상, 소비자는 상품으로 불린다 라고는 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도 나눠 구분 지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모니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모니터만 주로 만들겠죠. 근데 상대방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시는 매출처에서 김 사장 왜 모니터만 있어? 마우스도 있고 좀 키보드도 좀 있어. 그러면 한 세트로 사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생산 시설을 다 갖추고 마우스도 만들고 키보드도 만들고 이러면 사실은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메인으로 만들고 있는 이 모니터는 제품, 그러면 같이 끼워 팔기를 한 완성품을 다른 사장님한테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저희 회사의 최소한의 마진만 좀 붙이고 같이 판다면 얼마나 또 효과도 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매입해온 모니터와 마우스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상품으로 구분되어서 관리를 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매출은 크게 과세, 영세, 면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과세란
만든 물건에 부가세가 다 붙어 있는 걸 과세. 그래서 대부분은 과세품이 되는 거죠. 자, 영세. 그러면 세금이 0이라는 소리네. 부가세가 없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세는 우리 회사 제품이 내국인 소비자가 사용하시게 되면 부가세가 붙는데 이건 외국 수출하게 되면 영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하고 거래를 해서 이거에 대한 증빙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만 외국에 있는 이걸 물건을 수출하시는 무역을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면세는 뭐냐면 세금이 면제되어 있는 제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품들을 취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세와 영세, 그 다음에 면세. 그래서 과세와 영세, 면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겸업사업자. 그래서 앞 강의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세와 면세의 구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흰 우유는 면세.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는 과세.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그래서 이거는 면세. 1차 생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흰 우유는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세지만 딸기 우유와 바나나 우유는 딸기즙과 바나나즙을 넣어서 다시 가공을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딸기 우유와 바나나 우유는 사실은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사서 먹게는 되지만 부가세가 붙어 있는 가공되어 있는 과세품입니다. 예를 들면 만들어 파는 김치는 면세, 포장된 김치는 과세.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들을 제가 적어 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면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대부분은 과세품, 10%의 부가세가 붙어 있지요. 아예 세금이 없는 건 면세, 과세품이긴 했지만 이게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영세.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해하시기 쉬우셨으면 합니다. 자,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거래일자, 거래 내용, 공급가액, 세액. 그래서 이 거래를 확실하게 해주는 증빙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인수자 서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어때요? 거의 온라인상으로 주고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수자 서명을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직접 납품한 경우라면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오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래명세표는 이렇게 파일들을 철해놓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거래처별로 정리하시는 거는 매출 거래처가 한 10군데 요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매달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10건 정도는 제가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의 거래처별로 라벨을 붙여서 그렇게 파일을 정리를 하시는 게 수월하시고요. 나는 대다수의 많은 고객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월별로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달, 2월달 하면 12개만 있으면 되는데 10개, 20개 막 이러면 한눈에 보시기 어려우세요. 그러면 찾는 게 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거래명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고민하시면 방법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단 서명이 있어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으므로 특히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둘 것.
사실 세금 계산서로 100% 발행이 돼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도 내가 발행을 안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청구를 다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래명세서에 사인을 해서 분명한 거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100% 미수를 뭐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저희의 미수라고 확인을 받고 그 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는 거래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격리 일의 시작은 저는 늘 거래명세서 정리하는 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장의 거래명세서가 한 장의 세금 계산서로 정확히 발행이 되어야지 한 장의 세금 계산서만 가지고 격리 업무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거래명세서를 잘 관리하시고 거래명세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저희가 정리하는 거래처 원장에 제대로 잘 기재가 되어야지만 정확한 장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